보통 워크샵이 잠깐 일하고 나머지는 조금 여행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퀄리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딱 온 거예요. 듣보잡이라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너무 깎아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왜 이렇게 약간 그들은 즐기러 갔는데 여기 뭐야? 퀄리파이 체크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야겠어요. 이렇게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 그래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진짜로 궁금하세요? 네. 이제 여기서 웃어야 돼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TAQP, Talking About 퀄리파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슈어다이티 장도환이고요. 저는 인서트 코인의 조용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퀄리파이가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왜 다녀왔는지 궁금하잖아요. 어떤 연유로 미국을 다녀오게 되신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 텐데 네. 그 전에 저희에게 미국에 대한 여행기를 자세히 알려주실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체커 박관순 CISO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커의 보안을 맡고 있는 박관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미국에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미국에 다녀오신 이유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다녀오신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 다녀오신 연유가 그 옥테인이라는 행사에 초청을 받으셔서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옥테인이라는 게 되게 좀 생소해요, 단어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옥테인은 뭐 맨 처음에는 이종격 투기 대회인가 싶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옥테인은 그 렌더링 프로그램. 저기 3D. 10D 네. 거기 이름도 옥테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옥테인 뭐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뭐 이상 무슨 게임 캐릭터도 나오고 뭐 그래갖고 맞아요. 옥테인이 뭔가 좀 되게 생소합니다. 그래서 옥테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옥테인은 옥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옥타. 옥타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네. 네. 특히 뭐 장 이사님이랑 저랑 아, 그래도 뭐 네. 조금밖에 모릅니다. 네. 옥타가 사실상 그 IAM, 음.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시장을 거의 이제 독식을 네. 했죠. 네. 사실상의 스탠다드가 돼버렸는데 네. 그 옥타라는 회사에서 음. 지금 그 매년 음. 그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WS의 리인벤트의 IAM 버전이다. 그냥 자기네 기술 자랑하는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왜 갔다 오신 거예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옥타에서도 이제 특히나 네. 작년 8월에 그 OIG라는 제품을 좀 출시를 했어요. 네. OIG가 뭐냐면 옥타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일단 이제 아이덴티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네네. 알아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또 어렵다 싶더라고요. 그 검색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거버넌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실 그 옥타 뭐 아이덴티티 뭐 거버넌스 그거는 조금 이따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릴 거니까 네, 지금은 일단은 옥테인 거기에 이제 어쨌든 초청을 받으신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왜 그 작년 제품 출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냐면 네. 뒷부분에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네. 그들이 이제 OIG라는 제품을 출시를 작년 8월에 하고 네.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IGA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네. 뭐의 약자인지 감도 안 옵니다.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앤 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 이게 사실 이게 약간 크리넥스 같은 거예요. 크리넥스 그냥 크리넥스라고 부르잖아요. 스카치 테이프 마냥. 그렇죠. 포스트치. 예. 개명사구나. 네, 그러네요. IGA는 도메인 네임인데 네. 영역이에요. 네네. 보안의 한 영역이고 네네. ID에 대한 거버넌스를 하는 건데 네. OIG는 네. 옥타에서 만든 IGA의 제품이죠. 근데 좀 빠르게 전개를 하면 네. 제품이 작년 8월에 나오고 나서 네. 이제 그들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저희가 너무 잘 쓴 거죠. 너무 이게- 잘 써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 기획 의도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잘 네. 쓰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옥타에서 알게 되고 와 네. 이거 니네가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까지 진짜요? 오토메이션을 다 한 거야. 오. 이렇게 된 거죠. 아, 약간 자기네 제품을 널리 이제 전 세계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데 얘네 봐라.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들이 신제품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 글로벌에 펼쳐져 있는 많은 고객들이 잘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봤는데 세상에 다들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쓰는 걸까 봤는데 그 중에 세상에 잘 쓰는 고객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퀄리파이였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행사 하는데 근데 거기 와갖고 여기 오면은 옥타를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말 많은 고객들이 오니까 거기에 와서 어떻게 하면 OIG를 잘 쓸 수 있는지 비결 좀 조금만 공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초청을 한 거군요. 너무 정확하고요. 네. 아, 근데 네. 그들이 좀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이제 그런 오토메이션에 대한 노하우, 네, 그 소스 코드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그냥 가감 없이 네. 다 공유하겠다. 진짜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저희 퀄리파이 체커의 그 철학이랑도 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공개하고 네, 네, 네.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발전시키고 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로 트러스트 기억나세요? 네, 네, 네. 제로 트러스트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그냥 퍼블릭에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고 네. 그 일환이었는데 그런 네. 컨셉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아. 그래서 뭐 운 좋게 그들이 비용도 되고 오. 네, 그래서 공짜로 좀 진짜요? 아. 비행기도 좀 타고 했었습니다. 보통 워크샵이 잠깐 일하고 나머지는 조금 여행을 즐기잖아요. 보통? 뭐 맞아요. 다들? 네. 그러면 그 옥테인 행사가 며칠짜리 행사였던 거예요? 3일짜리 행사 3일. 그러면 미국 출장을 3일만 갔다 오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쵸.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옥테인이라는 게 옥타가 매년 이제 주최하는 글로벌 연례 행사인데 옥타가 자신들의 기술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지만 옥타만의 행사는 이제 아닌가 봅니다. 옥타를 네, 사용하는 그런 맞아요. 고객들도 있을 거고 예. 옥타가 또 글로벌로 협력하는 정말 많은 또 벤더들이 있을 거니까 그들을 또 초청해서 같이 우리 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글로벌 그런 관련된 기업들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덴티티 보안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가서 저희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뭐 AWS라든지 네. 팔로알토 네. 죄송합니다. 팔로알토라든지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다 만났고요. 이제 그들이 메인 스폰서 그리고 부스도 들어와 있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한 거죠. 다들. 그래서 저희도 초청받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디스커션할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퀄리파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옥타의 OIG라는 그런 솔루션을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옥타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퀄리파이 입장에서는 뭐 우리 그냥 OIG 옥타 제품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참 좋아요. 옥타만 좋은 일인데 퀄리파이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다양한 AWS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든 그런 글로벌 보안 기업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에 퀄리파이가 참여했다라는 게 이제 퀄리파이 입장에서의 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시네요. 네. 제가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정답이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네. 또 가면서 또 재밌는 성과가 또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네.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 상도 받으셨어요? 네, 상을 좀 받았어요. 아니 얼마나 제품을 잘 쓰셨으면 상도 주세요? 받은 것도 되게 놀랍지만 상을 주는 것도 놀랍네. 옥타에서는. 어떤 상을 받으신 저희가 거예요? 고객이기도 하지만 네. 또 파트너기도 합니다. 옥타의 제품을 네. 한국 고객들한테 이렇게 네. 딜리버리 하시는 그런 파트너 역할도 하시니까. 그래서 스테이지 위에 올라간 거는 네. 고객 입장에서 올라갔었던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좀 공유하는 네. 차원이었고 네. 저희가 상을 받은 거는 네. 이제 파트너로서 파트너가 됐을 때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신인상이니까. 네. 네. 루키상 같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좀 기분 좋았던 거는 네. 그 시상식이 따로 있었어요. 오, 그리고 네. 보통은 미리 알려주는데 얘는 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상 받으실지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와, 완전 서프라이즈네. 되게 명망 높은 시상식인 줄 알고. 네. 그것도 네. 그날 오전에 알았어요. 진짜요? 네.
2시인가 2시 반인가에 이제 시상식이었는데 네. 오전에 알게 됐고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도 다른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받는지 모르니까 봤는데 뭐 구글, AWS, 그들도 뭐 팔로알토 진짜요? 이런 업체들이었고 이제 단상에서 사진을 이제 한 장씩 다 찍는데 네. 똑같이 줄 서서 진짜요? 네, 똑같이 사진 찍고 와. 네, 좀 기분이 좋았고요. 크게 이제 뭐 체커라고 이제 불러주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되게 미국에서 이름 처음으로 불리는 그런 네. 좀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야,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고객들한테 체커와 퀄리파이에 대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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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단상에 구글, 좌구글, 그러니까 뭐 AWS. 그러면 이게 어, 보통 그러면- 왜 올림픽이나 아시안 그렇죠. 게임도 금메달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레벨에 올라간 거지. 그 큰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 신인상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인상이니까 뭐 물론 라이징 스타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네. 그래도 뭐 일본은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 이제 어. 그쪽에서도 뭐 NTT 뭐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알만한 업체들이 네. 다 있는데 네. 또 공교롭게도 저희 이름이 딱 중앙에 딱 진짜요? 그거는 약간 좀 자기적이긴 한데 중앙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러다 네. 보니 네. 굉장히 빛이 났다. 그리고 뒤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더 많은 비하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업체니? 우리 우리 이런 거 해라고 했더니 그러면 네. CDPP 뭐 클라우드 네.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 네, 네. 우리도 필요한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오. 되게 많은 고객들이랑도 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자리였어요. 거의 뭐 영업의 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네. 같아요. 일부러 이제 약간 영업은 할 기력이 없었긴 한데 할 수 있었으면 했겠지만 네. 그러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좋은 그 우리 레퓨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좀 네. 전달할 수 있는 네.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야, 미국이라는 그 큰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마케팅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초청해 주셔서 갔는데 세상에 이거는 뭐 정말 대대적인 마케팅을 한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봤다고 봐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희 그 CMO이신 네. 제시카의 영광을 좀 돌리고 싶고요. 네. 네. 뭐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계획은 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희 성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네. 되게 투자라든지 네. 이런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 30분짜리 세션을 준비해서 간 거였지만 네. 그 앞뒤로 그 뭐 VP들 다 모이는 행사라든지 네. C레벨들이 모이는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네. 이제 그들이 좀 궁금했던 거는 한국에서 처음 온 퀄리파이를 들고 온 체커라는 회사가 되게 궁금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네임드 좀 잘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요. 업체였었고 또 사실 저희가 좀 나름대로 활약을 좀 많이 했고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극적으로 대답을 한다거나 혹은 그들이 생각보다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게 제품을 쓴다거나 혹은 연동을 한다거나 오토메이션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약간 한국에서 이런 거 많이 잘하는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그들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기회들을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미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옥테인 그 옥테인에 매년 분명히 참석하는 고객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당연히 그 옥타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매년 어떤 신기술이 발표가 될까 그걸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까 궁금해서 분명히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매번 오는 그런 협력 업체들이 AWS, 구글 이런 유명한 업체들만 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퀄리파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딱 온 거예요. 듣보잡이라고 하려고 하신 거죠. 너무 깎아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 생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업체로서도 최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 업체야. 근데 한국 업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 하면 뭐 삼성, 네이버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회사가 와서 세상에 OIG를 이렇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라는 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파트너 어워드 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야?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최초. 그러니까. 뭐 꽁꽁 싸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간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최초로 그거를 받은 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초란 타이틀이 되게 많네. 음. 저는 뭐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능 만점 받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EBS 위주로 국영수 중심으로 네, 했습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네, 학원 안 다녔고요. 그렇죠. 네. 꾸준히 네. 그냥 항상 열심히 그냥 했는데 하던 거 열심히 했는데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었던 거는 거기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네. 옥타가. 네. 그러니까 옥타 내에서도 이제 음. 퀄리파이와 체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플러스 지금 링크드인에서 자꾸 친구를 한 수백 명이 지금 그렇지. 그렇지. 당장 거기서 검색을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네. 링크드인에 그러네. 다 있거든. 그치. 네. 체커 쳐보고 퀄리파이 쳐보고 캐니 쳐봤는데 떴어. 그럼 뭐 당연히 막 메시지 날라오고 뭐. 옥타 친구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겠네요. 네. 진짜. 요즘 좋아요를 옥타에서 많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옥타에서 되게 어쨌든 파트너 어워드를 상을 받으신 거니까 퀄리파이랑 정말 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적극적이실 것 같아요. 네. 옥타에서는 사실 이렇게 잘 팔아주는데 이렇게 잘 쓰고 되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근데 이게 지금 딱 드는 생각인데 옥타뿐만 아니라 AWS든 뭐 구글이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든 그들도 한국 비즈니스 넓히고 싶을 거잖아요. 이건 뭐 다른 파트너 뭐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체커 만나서 저기 이사람 씨 크라우드 그거 다 스트라이크. 지금 약간 영역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진짜 옥테인의 행사에 단순히 세션 발표를 위해서 갔다 오신 거라고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이득을 얻고 오신 그런 뜻깊은 행사였네요.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준비하면 되게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네. 약간 비교가 된 것 같긴 해요. 저희 약간 그들은 즐기러 갔는데 여기 뭐야? 퀄리파이 체커만 막 이렇게 가지고 보여줘야겠어. 이렇게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네. 돋보인 거지. 저희는 이제 처음 얻은 기회니까 네네네. 정말 잘 살리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영광이었고 네. 그래서 그냥 가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기는 네, 싫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들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네. 했는데 깜짝 놀라긴 하더라고요. 음. 저희가 60개, 70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 적용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같이 왔었던 친구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었고 오히려 이제 같은 패널이었지만 그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 네. 안 그래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로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시소님께서 단독으로 가서 발표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도 그 옥테인 그 페이지는 봤는데 네. 호스트가 있고 그리고 시소님 그리고 다른 회사의 또 담당자분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패널 세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한 패널 분들 모두 다 OIG를 잘 사용한 그런 고객들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세션의 제목이 Optimizing with Okta Identity Governance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그 세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고 싶어요. 어떤 좋습니다. 네. 내용으로 어떤 발표가 이제 있었는지 일단 간단히 그 세션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 세션이었는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OIG의 베스트 프랙티스. OIG 성공 사례 공유하는 네. 그런 OIG의 세션이군요. 그러니까 IGA의 미래. 어차피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데 네. 같이 이야기했던 업체가 최근에 이제 시스코에 인수합병을 당한 스플렁크. 스플렁크지. 예, 스플렁크가 고객이고. 그래요? 네. 시스코가 스플렁크 인수했어요? 네, 갑자기. 몰랐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네, 이렇게 네.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히타치. 아, 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기업이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체커. 체커는 이제 네. 거기 하나의 부서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이긴 하지만 네. 세 명이 나란히 이제 그 얘기들 지금 현재 IGA를 이미 그들은 되게 실패를 한 사례가 있어요. 기존의 IGA라는 장르가 없었던 장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장르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IGA의 그 이제 아까도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IG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G를 생각하면 네. 뭔가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하는 감이 잘 안 와요. 네.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되게 거버넌스를 공부를 하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개념 자체가 진짜 이해가 잘 안 돼. 네.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되게 거버넌스가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시큐리티 거버넌스, 네. IT 거버넌스, 네. 이지 IT 굉장히 장르가 많아요. 네. 그것도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IT나 보안을 뛰어넘어서 네. 기업 전체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지 IT,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IT라는 게 회사의 전체 거버넌스에 얼라인이 돼야 되고 요게 이제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이제 뭐 시큐리티 거버넌스는 이지 IT에 얼라인이 돼야 되고 그 시큐리티 중에는 또 이렇게 아이디에 대한 거버넌스도 얼라인이 돼야 되고 이게 열차처럼 칙칙폭폭 열차처럼 네. 다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한다. 아이디가 생성되고 사용되고 네. 잘 활용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소멸되는 것까지 의 전체를 인사이트 있게 그리고 비저빌리티가 있게끔 보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이디 거버넌스, IG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존에 옥타가 하던 거 아닌가요? 기존에는 네. 옥타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이 있었고 네네.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었어요. 아. 옥타는 IAM이라는 영역을 주로 네.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네.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고 권한까지 관리하는 거를 충분히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약간의 IGA 역사를 얘기를 하면 네. 기존에 내가 이 권한을 줘도 돼? 그러면 이제 옥타는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었냐면 네. 잘 주고 네. 정확하게 주고 네. 빠르게 오토메이션을 하고 심리스한 서비스를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SSO와 스킴에 대해서 그러니까 SSO는 싱글 사인온이 다 아시죠? 네네.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싱글 아실- 사인온 네. 다 알고 아실 계실 겁니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대표적인 큰 프로토콜 두 개가 사물과 OIDC가 있고 이제 대부분 그거를 이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스킴은 그 계정들 간에 한 옥타가 혹은 아이디 프로바이더가 이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의 계정들을 한꺼번에 생성시키고 소멸시키고 부여하고 어사인먼트를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네. 그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 이런 IAM 같은 솔루션들이 뭐 MS 애저 AD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핑, 원로그인 뭐 등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세밀한 그런 권한을 주고 액세스 리퀘스트를 하고 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커버리지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온보딩을 어떤 회사에 했다라고 네. 하면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뭐 장의사님이 우리 체커에 처음 온 날이에요. 그러면 받으셔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리갈 팀이다. 좀 변호사 같은 느낌이 좀 뭐. 드시니까 네. 그러면 리갈 팀이 받아야 되는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옥타가 그 전에 했었던 IAM은 그룹 룰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HR 팀에서 이제 원장을 만들 거잖아요. 네. 레저라고 하는데 네. 원장을 만들 때 장의사님 이메일은 뭐고요, 음. 핸드폰 번호는 뭐고요, 부서는 리갈 팀이고요, 그리고 뭐 부서장은 누구고요, 등등등을 이제 HR 부서에서 넣잖아요. 네. 그러면 옥타가 걔를 싹 읽어서 보니까 리갈 팀이네. 그러면 리갈 그룹에 넣어야지 하고 리갈 그룹에 딱 넣어줘요. 넣어주면 리갈 그룹에 할당되어 있는 리갈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우리가 원래 그냥 체커의 직원이라면 다 받아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들 뭐 슬랙, 네, 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오피스 365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거기까지가 옥타의 역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장 이사님이 네. 디자인에 탤런트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네. 나는 변호사이자 디자이너다. 음. 난 그래서 네. 피그마를 꼭 봐야 되겠어. 네. 난 피그마 꼭 필요해. 네. 라고 했을 때는 네. 그거를 자동으로 할당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미약하게나마. 네. 하지만 네. 액세스 리퀘스트를 하고 네. 승인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 그리고 적절한 그 퍼미션을 주는지에 대한 리뷰를 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했었죠. 아, 그 뒷부분의 얘기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해했어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진짜로? 요거는 이해했어요. 네, 네. 아, 제가 이해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 입사했네. 그러면은 제가 사용해야 되는 그렇죠. 사전에 정의된 애플리케이션들 그걸 주는 거죠. 그걸 줬는데 그걸 이렇게 주는 것까지가 기존의 아이덴티티 관리하는 액세스 매니지먼트. 영역이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줬어. 그런데 보니까 너는 요 애플리케이션을 전체 기능 다 쓰면 안 돼. 요만큼만 써야 돼. 근데 거기까지는 옥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였네요. 아, 옥타라기보다는 그 IAM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네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퍼미션까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해주면 네. 나누어서 네. 뭐 좋은 예로 AWS 같이 이제 고급 앱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권한들을 그룹별로 나누어서 어드민, 일반 유저, 네. 뭐 데브옵스, 네. 오디터 나눠서 들어가게는 해줄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때는 아. 승인 전자결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거를 자 쓰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보니까 오케이 써도 돼. 아니 안 되는데라는 의사결정 과정이 또 필요하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네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빵 터진 건데 네. 뭐냐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뭐 토요일에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네네네. 할 수도 있죠. 네. 예. 아, 일 있으면 어떻게 예. 해야죠? 네. 쉐어드 IT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쉐어드 IT에서 네. 쉐어드 IT로 할게요. 네, 네. 토요일 밤에 네. 새벽 2시에 네. 내가 너무 일을 하고 싶어. 음. 난 지금 시그마를 받아야 되겠어. 네. 라고 하면 네. 이제 전자결제를 태울 거잖아요. 그렇죠. 태우고 나서 네. 장상무님은 이제 기다리실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기다려야죠.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내가 전자결제 승인이 나면 네. 자동으로 이게 다 앱이 왜 안 오지? 이게 왜 액세스를 왜 못 하는 거지? 아니 승인이 됐잖아요. 네. 그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자동 판매기 안에 네. 보안 팀원이 들어가서 티켓을 끊어주고 있었다. 아. 콜라 하나씩 주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빵 터지고 거기 그 패널들과 패실리테이터, 네. 그러니까 네. 사회자가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건 살렸어요. 리허설 할 때도.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싶어서 커피를 누르는 게 네. 자동이지만 알고 보면 거기 뒤에서. 안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예, 있었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빨리 했을 뿐이에요. 아. 토요일에도 보안팀 알럿이 울리면 알럿은 오니까 아. 알럿이 오면 잽싸게 우리 자 새벽 체커가 2시에? 네, 체커 가야 되는 길은 지금 하나다. 우리 온라인 돼 있으니까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줬던 거죠. 수동으로. 근데 이제 새벽 네. 2시에 새벽 2시에 했는데 자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해했네. 아. 우리 자동화 잘 돼 잘돼 있다라고 있네. 오해했네요. 아. 아닌데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그 시간이 안 되면 네. 약간 오토메이션이 지금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오. 이제 뭐 슬랙방에다가 네. 지금 장애가 생긴 것 같다. 아. 일이다. 그렇죠. 딜레이가 된다. 사람이 거기 안에서 지금 네.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자고 있다. 자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네. 그 있잖아요. 그 일어나. 어. 뭔지 알죠? 그 딱 일어나 돈 돈 벌어야지. 벌어야지. 그거야 지금. 딱딱 그거야 지금. 근데 이 유머가 네. 한국에서도 재밌는데 네. 그들도 아. 재밌었나 봐요. 밴딩머신 유머가. 네. 그래서 자동화가 다 자동화가 아니었군요. 네. 근데 그 자동 판매기에 있는 사람을 걷어내고 네. 진짜로 돌아가게끔 아. 하는 게 네. 바로 OIC다. 아. 이건 좀 쉽게 설명. 이거는 뭐 이해가 됐네요 네. 이제. 네. 어. 이거 OIG.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면 되게 좋은 기능이잖아요 이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IGA의 미래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좋은 기능인데 왜 그렇게 다들 못 쓰는 거였어요 이걸?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고 제가 미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한 게요. 아 네. 저희도 똑같은 삽질기가 있어요. 네. 네. 시행착오를 겪었군요. 좋다, 짱이다. 네. 이게 있으면 왜냐면 저는 이제 보안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네. IGA를 도입해서 되게 실패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 네. 이제 이렇게 세밀한 권한을 제공하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자동화가 안 되면 할 아. 때마다 이거를 SI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이 하나 생겨요. 원래는 더 줄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네요. 사람도 늘어나죠. 만들 때마다 근데 야 이거는 그렇게 뭐 우리 제품 만드는 본질과는 좀 다른 내부 인터널 업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럼 아웃소싱 주자. 아. 아웃소싱을 줬어요. 네. 했더니
이제 그 아웃소싱 SI 업체한테 락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같이 갑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인하우스에 네.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 때마다 자동화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60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한 개가 더 생겼어요. 61개가 됐는데 얘는 자동화가 안 돼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렇게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좀 헷갈리기도 시작하고 네. 그러면 그것만 따로 승인 절차를 받으면 사람이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걸 하나씩 늘려면 어떻게 한다? 그때마다 누가 와서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커넥터를 만들어 주던가 네. 이쪽에 뭐 너무 SI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시간이 지났어요. 한 2년 지났더니 이제 제품이 낡아버렸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낡았어. 그럼 또 업데이트. 그러니까 팀이 그걸 메인터넌스하는 팀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고민할 수 있는 업체는 네. 굉장히 큰 빅 엔터프라이즈였어요. 사실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사스 업체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기존 방식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다 별도의 개발, SI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니 어떻게 보면 대기업 아니고서는 좀 실행할 엄두를 못 그렇죠. 냈었겠네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판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낫겠다. 덜 드네.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야, 굳이 그럼 자동화 해야 돼. 자판기에 2명 넣어. 네. 그렇죠. 3명 넣어. 네, 뭐 그냥, 이렇게. 네. 일어나. 아니 두 명 제가 들어가야 돼.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제 뭐 하나 개발할 때마다 네. 따로 이렇게 부서가 없으니까 외주를 주던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정말 일이 바로 해준다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요. 엄청 오랜 시간이 또 걸릴 때도 있고 제대로 안 되고 또 유지보수 또 기간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거 거의 끝날 때쯤에 저쪽에서 저희 이것도 좀 개발 좀 안 될까요? 맞아요. 계속 굴러가는 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드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좀 돌아오면 네네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힘들었어요. 이거를 너무 좋은 컨셉이어서 저희는 얼리 어댑터를 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왜냐? 옥타에. 저희는 왜냐하면 옥타를 저희가 메인 게이트웨이로 쓰고 있고 네. 그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옥타로 이 IGA를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 이원화되지 않은 하나의 콘솔에서 이 모든 로그와 대시보드를 같이 볼 수 있다. 대박. 그리고 이미 여기에는 우리가 자동화를 해놓은 것들 워크플로우스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옥타 워크플로우스의 그 자동화 파일을 저희가 이번에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자동화 플랫폼 따로 쓰고 있고 네. 옥타 IAM 따로 쓰고 있고 네. IGA 따로 쓰고 있으면 그러면 요 나중에 다 보려면 이걸 다시 볼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또 필요하네요. 또 누가 만들던가 네. 네.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저희는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다 할 수 있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저희가 손 들고 들어갔고 네.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의 옥타 챔피언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챔피언 하면 옥타 테크니컬 챔피언이라고 네. 지금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고요. 진짜요? 네. 인하우스 엔지니어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옥타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해도 굉장히 높아요. 다 갖고 있고 네. 심지어 저희 대표도 갖고 있고 네. 저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그 최고 등급의 컨설턴트 그 옥타 서티파이드 컨설턴트 레벨 갖고 있는 3명이 있거든요. 한 분은 이제 옥타에 한 분 계시고요. 네. 장희재 상무님. 아. 네, 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 있고 더 많아요. 저희가 코리아보다. 아, 네. 이때 있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옥타 지사보다 더 그리고 뭐 그 밑에 등급에 있는 것들은 저희 같은 나부랭이들은 네네네. 훨씬 많죠. 네. 다 갖고 있다. 그냥 기술쟁이들은 전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때 옥타 챔피언한테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너네들 먼저 써봐라. 써볼게. 네. 써보고 와우,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처음 반응은 그거예요. 챔피언께서 뭐 약간 챔피언도 그렇고요. 저희도 약간 그렇고요. 게임할 때 예. 베타 예. 테스터처럼 예. 먼저 한번 했는데, 먼저 한번 돌려봤더니 네. 70%밖에 커버리지가 안 되겠는데? 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 네. 아까 중요한 프로토콜 2개를 말씀드렸어요. 사물이랑 스킴. 네. 근데 사물이랑 스킴이 지원이 돼야지 내가 여기서 옥타에서 네. 야 만들어
만들어라고 했을 때 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계정을. 네. 근데 얘가 지원을 안 해. 아, 옥타로 계정 못 만드는 거네요? 못 만들죠. 네. 옥타 아, 그게 나머지 그렇죠. 70%로 말씀하신 게 그렇죠. 그래서 고급 앱들 네. AWS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을까요? AWS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GCP 당연히 되겠죠. 되겠죠. 네. 애저 당연히 되죠. 네. 다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엔터프라이즈 서브스크립션까지 가더라도 뭐 슬랙 좋아하실 것 같고요. 깃헙 다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네. 웰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아. 스킨까지. 그러니까 일부는 싸물은 돼요. 싸물은 되지만 네. 계정 생성은 그냥 니네가 해. 이렇게 그런 앱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앱들은 그 앱에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고 그 정보를 옥타로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옥타에서 관리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근데 액세스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OIG의 기본 철학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해. 뭐 그거라도 되는 게 어디야? 어디야라고 네. 하는데 네. 이제 장상무님이 네. 담당자세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처음에 그 컨셉을 듣고 되게 열광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 대박 좋다. 네. 그래서 이제 품위를 받고 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안 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전무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혹은 CEO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대충 되는데요. 70%. 70%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은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라고 하면 옥타가 또 개발할 거니까 그러면 도입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게? 안 해주실 것 약간 같은데. 좀 네.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네. 있을 수 있는 야,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사람 더 넣어. 그냥 랜딩머신에 사람 더 넣으라고. 더 넣어. 네. 더 넣어. 그게 더 낫지 않겠어? 굳이 그걸 그러면 이제 다 되지도 않는데. 네. 수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코스트가요. 요거 아, 50%는 요렇게 해갖고 줄일 수 있고요. 네네네. 나머지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어쩌고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냥 이제 10페이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막. 네네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해낸 거예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OIG로 아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골머리 생각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건가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처음 생각한 거는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얘기를 할게요. 사실이니까. 뭐 저희가 파트너기도 하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우리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의 가장 엔드포인트 EPP, EDR의 가장 핵심이지만 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쉽게도 싸움을만 연동이 되고 아, 스킨이 안 돼요. 되는구나. 안 돼요. 아 의외네요 되게.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계정을 생성해 줄 만한 네. 빈도가 아 굉장히 그렇지, 적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는 아. 시큐리티 앱이고 그렇죠. 시큐리티 멤버가 회사에 상대적으로 10명 있는 회사면 시큐리티 팀이 네. 네, 굉장히 작을 수 있잖아요. 네, 맘명 중에 10명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3명, 2명.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 50명 있다라고 네, 하면 네, 네. 50명은 매뉴얼하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네. 뭐 굉장히 특별한 포렌식 툴이다. 어, 포렌식 툴을 보안팀에서도 전부 다 보지 않을 거고 그럼요. 그럼 더 적겠죠. 예, 특별히 이제 블루팀의 특정 멤버들이 이제 보게 될 건데 네. 그랬을 때 굳이 걔네들도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네. 물론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 이거보다 지금 다른 기능 만드는 게 더 나을 네. 것 같아라고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가 극복을 했냐면 네. 대부분의 그렇게 괜찮은 제품들은 네. API가 다 있어요. 오픈 API.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 네. 딜리트 유저, 네. 크리에이트 그룹 네. 다 있으니까 네. 저희가 옥타 워크플로우스라는 노코드 시스템을 탑재돼 있잖아요. 네. 옥타에서 거기서 저희가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앱을 만든 거죠. 그거를. 진짜 옥타에서는 자기네들은 70%밖에 안 해놨는데 그 나머지를 완성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옥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옥타가 해야 될 건데. 옥타 쪽에서는 얘는 왜 이러지? 이거 상을 안 줄 수가 없겠는 어, 거야. 네, 이거 진짜 야. 어쨌든 그럼 옥타 안에서 해결이 되네요 이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오픈 API가 없어. 자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다들. 오픈 API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겠지만, 네. 자 한국 앱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쓰고 계시는 다양한 뭐 벤사, 뭐 PG사들 앱들 뭐 이런 것들이 사물이나 스킴을 그냥 자연스럽게
지원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안 할 수 있죠. 예, B2B 앱이긴 하지만 로그인하고 투팩트 인증하면 되지.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걸로도 충분한데 네, 왜 충분하고 굳이? 네. 그래서 그렇게 전혀 안 되는 앱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다만 저희가 그 앱을 따로 만들어서 SSO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낮은 수준의 SSO는 SWA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SWA 앱을 만들어서 로그인 관리를 하되 네. 그 액세스 리퀘스트는 옥타 안에서 하게 하는 거죠. 아. 물론 밴딩 머신에 자판기 안에 사람은 잠깐 들어가야 돼요. 네. 하지만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모든 요청을 네.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로그를 다 상간 분석할 수 있다. 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일 경우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뷰하는 캠페인도 OIG, 그다음에 IGA에서 필수 요건이에요. 네. 리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자동으로 할당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다른 연동된 앱들은 그냥 그 콘솔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빠지고 필요 없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디액티베이션 시키거나 하는 네. 것들을 네. 한 번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킴도 안 되고 사물도 안 되는 앱이 있다고 할지언정 네. 거기 안에서 알럿을 받으면 내가 해결하고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50%는 사물과 스킴이 다 지원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20%는 오픈 API를 이용해서 커버리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 아예 안 되는 앱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안으로 집어넣고 그대로 매뉴얼하게 사용하지만 점점점 페이드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물과 스킴을 지원하지 않는 앱들은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도태되겠죠, 그들은.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희가 7대3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널리 알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OIG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뭐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로 70%는 커버할 수 있을 거야. 30%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해결했다. 어떻게? 옥타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그거 이렇게 쓰면 돼라는 노하우를 공개하신 거군요. 공개하고 그거에 가장 복잡한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익스포트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GitHub 레파지토리에 외부에 공개를 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다 써보게끔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는 앱의 오픈 API만 가져다가 수정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네. 그래서 로직도 그림으로 다 가시화해서 볼 수 있게끔 노코드 시스템이에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짠 하고. 아. 보통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러면 안 주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 자기네 이제 노하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옥타가 만든 게 아니고 퀄리파이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들이랑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쉽지 않죠. 왜냐 그 리소스를 내가 들여서 만드는 거를 네. 공개를 한다고 네. 좀 아깝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굳이 이제 공개를 거의 안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옥타에서도 그런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네. 워크플로우스에 대한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듣고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떤 장이 없어요. 장터가 그러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원클릭으로 내가 그런 에코시스템에다 올릴 수 있고 무슨 베네핏이 있다 그러면 하겠는데 네. 그런 어떤 저희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거잖아요. 애플 앱스토어가 있어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폰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앱을 유료로 올려서 파는 건데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앱스토어 자체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런 앱을 그냥 무료로 풀어버린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너네 옥타 잘 쓸 수 있을 거야. 야 이게 참 네. 옥타 입장에서 정말 네. 고마워할 그런 일이네요. 근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스타트업 네. 중에 네네네. 지금 굉장히 네.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네. 거기에 있는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안 입장에서 네. 굉장히 소스 코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네. 이거는 소스 코드는 지적 재산권이랑도 관련이 아, 있지만 그럼요. 보안 입장에서는 이게 유출이 되면
취약점도 그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네.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우리도 버그 많아서 짜증 나는데 갖고 가서 쓸 수 없다. 이제 여기서 웃어야 돼요. 아하하하 이렇게. 웃고 이렇게 네. 네. 두 번째는 네네네. 그 레파지토리를 그들이 풀 소스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우리의 수준이 될 때쯤이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스테이지에 가 있을 거다. 근데 되게 저는 그게 좀 감명을 받았거든요. 왜냐 그들이 같이 시장을 움직여 줘야지 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사실 아름다운 방향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풀스윙을 항상 하고 있어서 네네. 그들이 이걸 이해하고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때쯤이면 네. 저희는 또 다른 레벨로 가서 네. 또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를 판매해서 뭐 베네핏이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뭐 있겠지만 굳이 네. 그거는 작아. 작고 약간 그 선구자 네. 역할을 네.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따라오게 되는 무형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네네네. 판단이 드셨으니까 이거를 무료로 이렇게 딱 공개를 하시는 그런 거네요. 이게 약간 저희 브랜드 대표의 철학이랑도 좀 맞아 떨어지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 뭐 의도치 않게 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업체들이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도치는 않았지만 네네네. 효과가 좀 좋았다. 이게 어쨌든 옥타도 되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을 옥타의 파트너가 해결을 했으니까 그러면 야, 저 파트너는 기술력이 되게 좋은가 보다. 저 파트너는 뭐 커리파이라는 걸 판다고? 그러면 그 커리파이라는 것도 되게 저 완성도가 높겠네라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저희가 커리파이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네. 그 워크플로스에 우리 제품을 잘 넣어서 우리도 이쁘게 만들고 또 자동화해서 편리하게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CNAPP에서 디텍션한 그런 위협들과 취약점들을 네. 옥타의 워크플로스로 보내고 옥타의 워크플로스에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저희 CDPP로 던져서 CDPP에서 정책을 뺀다거나 그리고 뭐 디세이블 시킨다거나 하는 네. 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동화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감지가 돼서 그거를 가져오고 CDPP를 던져서 이 사람은 조금 위험하니까 어떤 권한 빼 바로 이런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한 거고 야, 알럿도 가고 네. 기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이 친구가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원래 하지 않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알럿이 오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네. 그냥 슬랙에서 원클릭을 누르면 네. 또 슬랙은 그냥 항상 다 연동이 돼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API 콜을 딱 쳐서 네. 자동으로 네. 우리 CDPP에서 네. 그거를 차단하거나 잠깐 멈추게 한다거나 네, 네. 느리게 한다거나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위협에 대한 대응의 속도가 네. 되게 빨라지겠어요. 물론 이제 오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걸 경우에는 사용자 불편함이나 맞아요. 서비스에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떤 단계냐? 네. 한 이제 풀 자동화하는 거는 한 30% 정도.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딜리트하면 되는 거야. 음. 그냥 막으면 되는 거야. 네, 하는 네, 것들은 이제 30% 정도고 네. 저희가 이번에 되게 크게 AI 팀을 충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뭐 NGDD, 넥스트 제너레이션 데이터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그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그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30%의 자동화로 지금 쓰고 있었지만 네.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요거는 추후에는 제품에 잘 녹여져서 아마 다 쿼리파이를 쓰시는 분들한테도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OIG를 어쨌든 정말 잘 쓰셔서 옥테인까지 갔다 오신 건데 그럼 이거는 OIG라는 옥타의 어떤 기능을 정말 잘 사용한 그런 성공 사례로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이게 단순히 옥타의 어떤 특정 제품을 잘 사용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쿼리파이라는 제품 자체의 발전에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네. 사실 미국 가서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저희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네, 네, 굉장히 네,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발간된 책이라 정부에서 발간된 책이라든지 네. 혹은 뭐 특정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프랙티컬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거 네. 되게 진짜 되게 핵심인 게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론, 야 완벽해. 근데 쓸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런 거 하나의 카테고리마다 네.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솔루션들이 다 있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동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아, 테스트는- 심지어 테스트 안 해보죠. 그냥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 IAM은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쪽은 EDR이라든지 XDR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네. 또 뭐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하려면 MDM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심지어 MDM만 얘기해도 뭐 젠프부터 음. 지금 저희가 간지 네, 네. 뭐 되게 많잖아요. 네. 워크스페이스 원, 스케일 퓨전 등등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점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랑 하라고. 이게 그렇지. 궁합이 맞는 거야? 그렇지. 이게? 해봤어? 음. 사실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뭘 해야 될지. 근데 저희가 팀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미리 해보고 삽질을 미리 다 하고 좋은 소식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갑자기 네. 저희가 아이색은 아시죠? 네, 압니다. 예, 아이색은 그래도 한국에서 꽤 인지도가 네, 높아요. 이게 한국에서 제일 큰 보안 컨퍼런스이고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베스트 스피커 돼서 되게 막 자랑하고 막 아, 그랬었는데 네. 네. 올해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희의 소망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시즌 2로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된 내용들을 약간 네. 시그니처처럼 그들도 기대하겠다. 네, 아이색 기다려 주세요. 예. 시상식 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네. 요거는 계속 이어서 네. 시리즈물로 가는 것도 재밌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 좀 공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완성된 어떠한 틀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니까 갖다 적용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원래는 프레임워크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실용적이지가 못하니까 못 써먹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거죠.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래 그렇게 주장하는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갔다 보니까 뭐랑 우리랑 사용하는 거랑 연동이 안 되는 거야. 뭘 프레임워크야 무슨 안 되는데. 안 되죠. 예. 네. 근데 지금 쿼리파이의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는 실제 내부적으로 검증을 끝내놓은 것들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맞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뭐 계속 온고잉 프로세스고요. 계속 네, 되고 그러니까 있고, 지금도 예. 계속 테스트가 또 되고 테스트 있는 되고 거고. 있고, 네. 계속 붙고 있고, 네. 이제 최근에 CNAPP 쪽, 올카 네. 쪽이 붙었고, 아. 네, 그러면서 뭐 CNAPP에 포함되어 있는 CWPP, CSPM, 네네네. CIEM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시죠. 나중에 저희가 여쭤볼 거고. 네,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다 붙었고, 네. 이제 API 시큐리티 이제 붙고, 음. 뭐 이렇게 하나씩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네. 저희께 정답은 아니에요. 음.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굉장히 소규모의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플렉시블하게 많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약간 프론티어 정신으로 네. 안 되면 또 해보지 뭐 음. 하고 또 저희 근처에 같이 있는 뭐 업체들 네. 저희랑 같이 얼라이언스가 돼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사스의 서브스크립션은 무조건 단연 계약을 하지 마라. 그렇지. 네, 중요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프랙티컬한 솔루션들이지만 네.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왜냐하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완성된 결과물을 딱 내놓으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쯤이면 됐어거든요. 거기서 딱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지인데 지금 쿼리파이는 그것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완성된 버전이 아닌 거죠. 계속 지금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완성도를 올리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여전히. 저희 헤드 오브 마케팅께서 잘난 네. 척 좀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좀 은근히 좀 한 것 같네요. 네. 아유, 별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테인에 가서 이제 어떠한 세션으로 발표를 하셨고 갔다 오신 그 경험이 쿼리파이 제품의 완성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마무리 질문 겸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옥테인 2023이라는 큰 행사는 쿼리파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정말 유명한 보안 기업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보안 업계의 제일 큰 뭐 트렌드라고 할까요? 최신 유행의 장? 업계의 제일 최신 정보들이 오가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갔다 오셨으니까 현재 시점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구나. 제일 큰 화두는 이거구나.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지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있어요. 보안의 경계가. 네. 예를 들면 네. 스닉 같은 CWPP 제품이 네. 사스트와 같은 정적 분석, 취약점 분석을 탑재를 한다든지. 기존엔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레가시 영역이었죠. 네. 사스트는 정적 분석은 별도의 영역이었는데 네.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네. 올카 같은 경우도 API 시큐리티를 지금 붙였어요. API 시큐리티는 별도의 제품들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네. 있고요. 지금도 네. 잘 하고 있고.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70%밖에 안 되는 API 시큐리티 제품이라고 할지언정 네. 나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함께 상관 분석이 되는 연동이 된다고 하면 그 업체 입장에서는 쓰는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코스를 엄청 낮출 수 있고요. 왜냐면 두 개를 써서 그렇지. 네. 내가 그 데이터를 상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인프라 비용부터 시작해서 네. 별도의 솔루션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옥타도 그래요. 옥타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옥타는 어드밴스 서버 액세스라는 팸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접근제어 제품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도입을 했었고, 네. 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했었고 네. 빨리 내렸죠. 아직 네네. 무슨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다 좋진 않아요. 근데 네. 그들은 지금 이제 그 팸을 네. 프리빌리지 액세스 매니지먼트. 네. 그러니까 일반 시스템이 아닌 그런 어떤 프리빌리지가 필요한 그런 액세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또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역은 또 IAM에서 IGA 영역으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해는 돼요. 그죠? 약간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네. 넘어가는데 네. 이때까지는 그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옥타는 IDP였고요. ID 프로바이더였고 네. IGA는 거버넌스를 하는 별도의 솔루션이 있고 굉장히 고가의 솔루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지금 그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이에요. 1년씩 내는 비용들이 IGA는 이제 어느 특정 수준이 되는 업체들만이 이제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네. 네. 근데 옥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거를 또 하나로 인터그레이션해서 네. 물론 아주 상세하게 그들의 기능의 100이라고 하면 한 70 정도 되는 기능이지만 불필요한 기능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심리스하게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뭘 하고 있냐 이들이 노코드 시스템 만들었죠. 네, 네.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스 만들었죠. 네. 거기다가 이제 펜 만들었죠. 그리고 올카도 보면 올카도 마찬가지로 CNAPP인데 CNAPP에서 API 시큐리티가 갑자기 들어와 버렸어요. 원래는 그 영역이 같은 회에서 처음에 디파인할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DSPM 같은 예를 들어서 S3 버킷에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네. 뭐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또 팔로알토도 마찬가지고요. 팔로알토가 지금 인수한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100개가 넘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에 대한 그 확장 영역들이 마치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전부 다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그냥 이거예요. 시장을 다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새롭게 보호해야 할 영역도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 그때마다 기존에 자기네 영역에서 잘 해왔던 그런 보안 플레이어들이 야 저거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도전할 건데 우리도 도전할 건데 이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어떻게 보면 넓어진 것도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선택의 폭이 넓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어렵죠.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검토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너무 좋은 지적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제품 도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RFI 만들고 RFP 만들고 RFP가 나가죠. 네. RFP가 나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로 경쟁하고 네.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RFP 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품의 영역 자체가 너무 브로드하게 지금 달라져 있고 네. 야, 얘는 지금 CNAPP를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되는 게 이만큼 더 있어. 그리고 얘는 되게 이건 좋지만 다른 건 하나도 안 돼. 네.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차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옛날에 2차원적인 RFP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3차원적인 하나의 차원이 더 생겨서 네.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졌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공공기관이나 네. 혹은 지금 대형 엔터프라이즈의 옛날 방식으로 RFP를 만약에 본다, 금융권 같이 좀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네. 어렵죠. 이건 뭐 RFP 장수가 끝도 없이 늘어나겠는데요? 그러고 공평하지 않은 RFP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르게 이제 우리는 플렉시블한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볍고 플렉시블하고 네. 프랙티컬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아 여기선 이게 제일 맞아라는 거를 만들고 특히 이번에 이제 아이색을 하면서도 뭐 옥테인 얘기지만 아이색에서도 저희가 또 프리로 또 저희가 1.5년 정도의 CNAPP 리뷰한 과정에서 얻어낸 또 공개하셨네. 그 또 공개하셨네. 네. 그 평가 지표들 네. 매트릭스를 이벨리에이션 야. 매트릭스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무료로. 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어. 네. 물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걸 보고 예. 더 추가해서 쓰세요라고 네. 이제 어떻게든 전용할 수 있게끔 네.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야, 자꾸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퀄리파이만의 노하우가 퀄리파이 제품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아이색에서 공개하신 것도 네. 그냥 퀄리파이가 몸담고 있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라는 정말 광범위한 그 영역에 대한 퀄리파이만의 노하우를 계속 이제 공개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거 계속 이렇게 노하우 공개하시면은 그리고 그게 또 실용적인 거니까 검증이 다 됐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퀄리파이라는 회사 자체의 네임밸류 업그레이드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제 근황이 조금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네. 이제 제가 제품팀 네. 그 프로덕트 디렉터 역할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보안팀과 프로덕트팀 두 개의 팀을 지금 맡게 됐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의 제품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 진출을 앞두고 굉장히 그들 시장에 맞는 적합한 네.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지금 나와야 되고 네. 또 저희가 백색에서 멈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계속 확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다. 다 먹어야지. 네, 저는 뭐 옥타일 사고 싶네요. 사주세요. 갑자기 좀 숙연해지는데. 정리하면은 그 이제 옥테인 가서 이제 경험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업계에서 제일 큰 화두는 다양한 업체들 간의 경계가 보안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실제 그 보안 영역이 넓어지니까 네. 조금 침범해도 티도 안 나. 근데 그런 상태인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지 되게 이제 난감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미 검증하신 것들이 있어.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보면 마지막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MDM이 맥을 쓰는 업체들 저희 같이 네. MDM이 없으면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젠프가 가장 큰 레베뉴를 갖고 있고 네. 그 뒤를 이어서 간지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네. 젠프의 EDR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저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던데 VPN도 있어요. 젠프가.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네. 젠프의 EDR이 들어가면 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당연히 들어가겠지. 새로 만들었죠. 네. 아, 진짜 만들었어요? 네. 아. 그래서 세상의 경계가 지금 계속 굉장히 허물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네. 인수합병의 아주 속도가 아. 빨라질 것이다. 어차피 영역이 비슷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네, 뭐- 말로만 예전부터 뭐 춘추전국 시대니 뭐 그랬는데 진짜 요즘이 딱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근데 이제 다행히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 제품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아. 되게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저희 같이 진입 장벽이 높은 네. 제품들은 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예. 잘 네, 네, 저희, 네. 저희 그 스트래테직 쪽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네, 대표님과 논의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리고 좋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퀄리파이의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에 연결되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옥타,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팔로알토도 있고 되게 네. 많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가 요 정도만 그 동안에는 방어하고 있었다면 이게 방어할 게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보안 영역도 생기고 그래서 아까 막 그 새로운 영역에 또 침투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쿼리파이의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에도 또 다른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영역마다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과 이렇게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쭉 이제 해나가실 예정이신 건지 그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젠프가 갑자기 뭐 EDR 나오고 이런 것처럼 쿼리파이가 아예 독단으로 그런 영역에 보호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을 개발하시는 데 더 중점을 두실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러, 네. 그다음에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러 얼마 전에 출시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제품 안에서 두 개 다 CDPP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되었고 네. 그 이후에 뭐 캐스비라든지 뭐 로드맵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무슨 뭐 EDR을 만든다거나 네. 그런 방향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역에서 조금씩 더 붙여나갈 수 있는 네. 것들은 계속 열어두고 네. 제품의 확장성을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저희도 연동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일단 이거예요. 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나 못했는데 네. 그 IGA의 미래에 대해서 옥테인에서 얘기할 때 네. 제가 사스 PM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죠. 사스 PM. 사스 PM. 네. 사스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예, 이게 이제 CSPM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인데 이거는 뭐 AWS라든지 혹은 뭐 GCP라든지 이제 CC 취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CNAPP에서 CSPM이란 영역으로 그걸 점검을 해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슬랙의 이거 보안 사스 영역까지 설정. 내려온 거야 그게. GitHub의 보안 보안. 설정.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쿼리파이의 보안 설정.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 거부터 먼저 아. 보안 설정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고 네. 바로 알려주는 거죠. 음. 대시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폴리시가 이건 이렇게 열려 있네요. 그리고 이건 설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투팩터 인증인데 네. 왜 안 했을까요? 네. 이제 그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합해서 보고 싶어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들이 이 우리 API를 가지고 가져다가 써서 네. 아 우리는 쿼리파이랑도 연동이 잘 돼 네. 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레디니스를 갖고 가는 거. 기존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CSPM이든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기존에 쿼리파이 말고 다른 다양한 사스 앱들을 그런 뭐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걸 점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쿼리파이라는 게 되게 좋대. 우리도 한번 써볼까? 근데 이거는 가져오면은 우리 CSPM으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옥타랑 썸을 연동이 안 되네. 오 그러면 약간 좀 네. 다음에 아무리 좋아도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쿼리파이가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CSPM이랑 잘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쿼리파이를 준비를 해놓으면 그들 입장에서도 쿼리파이 가져다가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그렇죠. 거죠. 사스 PM이라는 네. 장르가 네. 이 역할을 할 겁니다. 아. 사스 PM을 그러면 되게 많은 업체들이 노리고 있겠죠. 네. 당연히. 사고 싶겠죠. 네. 또 또 논의도 사고 네, 네. 네, 사고 싶겠죠. 네. 그 사스 PM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커버리지를 하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저희 쿼리파이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 그들의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그렇죠. 그 들어가야죠. 원클릭으로 연동이 쫙 되고 쿼리파이에서 준수해야 되는 보안 컨피그들을 그들이 한눈에 볼 수 볼 있어야지. 수 있게끔 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야 그들이 쓸 수 있으니까 쿼리파이를.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의 어떠한 기술, 솔루션 이런 것들이 나와도 그래도 쿼리파이 적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면 네. 그러면 쿼리파이는 네, 훨씬 더 잘 저변이 확대가 될 것 같네요. 아마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보안 벤더분들께서도 영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옥테인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옥타에서도 굉장히 그 옥타는 보면 되게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앱의 게이트웨이잖아요. 네네네. 모든 앱이랑 이미 연동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줄 수만 있으면 사스 PM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랬더니 프로덕트 팀에서 굉장히 하고 약간 만들겠다. 포인트가 됐어요. 네, 아마 나올 것
네. 하지 않냐? 네.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네.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딱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세션에서 진짜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기술적인 얘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뭐 재밌게 잘 들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퀄리파이가 왜 미국에 갔다 왔고 그 미국에 가서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어떤 영감을 받고 돌아오셔서 앞으로의 퀄리파이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아이덴티티 거버넌스가 뭔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자판기 생각해 보시면 아, 예.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원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였는데 안에 원래 사람 있어요. 원래 네. 사람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사람 네. 없어도 되게끔 그 어떤 첫걸음을 딱 뗐다. 그렇죠. 제가 콜라 눌렀는데 네. 커피 주면 안 되잖아요. 아, 그 그럼요. 안에서 이제 잘 타고 있다가 네, 이제 네. 적당하게 주는 것까지 퍼미션까지. 네. 끝으로 오늘 저기 시소님의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저도 이렇게 좀 조근조근하게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뭐 여러 발표 자리가 있었지만 네. 이런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네, 굉장히 막 매번 막 업돼서 네. 막 세게 막 샤우팅했었는데 아, 네. 진짜요? 만약에 그러셨으면 네. 저희 무서워갖고 질문도 못 드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이번에 이제 패널 같이 이제 패널도 몇 번 해보긴 했지만 네. 좀 정식으로 그렇게 준비한 그 패널 리스트로 들어가서 패널 한 명의 그냥 패널로서 역할을 했던 거는 좀 제대로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슬라이드가 별로 없이 네. 뭔가 설득력 있게 맞아요. 얘기하는 맞아요. 거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네.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고 음. 약간 거기에 그 다음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사님들을 만나니까 좀 더 편안하고 네. 제 생각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기존에는 옥테인에서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만 이제 알려주셨던 거고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만든 목표는 그거를 한국 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거든요. 힘들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벽이 앞에 있는 듯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 참 많이 부끄러웠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이번엔 정말 좀 파고파가지고 좋죠. 이해를 해서 한 번 더 만나뵙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네.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요 네. 조만간 마련을 할 겁니다. 아. 네. 그때 저희 진짜 빡시게 공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퀄리파이 뭐 별로 얘기 안 했어요. 퀄리파이가 뭐 하는 제품인지 퀄리파이 방송이거든요. 근데 퀄리파이가 어떤 제품인지 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드렸지만 퀄리파이 이때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힌트는 좀 얻으실 수 있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네네네. 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 URL로 가시면요 퀄리파이 홈페이지가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전이랑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저기 우측 상단에 있었거든요. 리퀘스트 데모 그 신청하는 게 지금은 저기 좌측 아래에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퀄리파이가 어떤 제품인지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 중에서 뭐 CNAPP니, 뭐 CSPM이니, 뭐 SARS-PM이니, CDPP니 이런 다양한 기술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궁금증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조만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여기 밑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요 비슷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퀄리파이 황희서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시장? 특별히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건지 거북목이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왜 하필 일본인지 왜 일본을 선택하신 거죠?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그게 진짜로 정부에서도 이런 퀄리파이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우리랑 같이 비즈니스 해봅시다 주장하는 거 오케이 거기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데 라는 국제에서 조금 짜증났었어요.
아 솔직히 이렇게 해. 잘해. 네. 대신 나중에 걸리면 죽는다. 그렇죠. 서버 어디 있는데? 뭐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딘가 뭐 있겠지. 있겠죠. 어딘가 있겠지. 내가 틀렸다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경력이 몇 년이고 지금 내가 한 인간 반몸 매출로 5,000원 이상 할 수 있어. 지금